레인저, 이쪽이야. 15m 높이의 물벽이 시속 60km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색 괴물이 모든 것을 삼키며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서 진돗개 레인저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급조한 30m 구조용 밧줄을 필사적으로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왈, 왈왈. 레인저가 옥상을 향해 짖으며 한 발 한 발 밧줄을 건넜어요. 5층 텍사스 대학교 도서관 옥상에서 제 딸 소피아가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는 이미 갈색 홍수물이 3층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아빠, 빨리요. 무서워요. 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캐니언 댐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45억 리터의 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거였거든요. 건물까지 30초. 아니, 제 손목 시계를 보니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인저가 갑자기 사다리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옥상에서 소피아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30m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해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였어요. 안 돼. 레인저, 시간이 없어. 홍수파까지 10초, 9초, 8초. 레인저가 옥상에 도착해서 소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소피아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따라와라는 듯이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5초, 4초, 3초. 하지만 단 3시간 30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FBI 수색 구조팀 요원이었습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 38세. 텍사스 힐 컨트리에서 여름 캠프 아이들 27명이 홍수에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레인저와 함께 출동했을 뿐이었어요. 모든 건 그날 새벽 번개가 하늘을 갈라뜨리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제가 킹사이즈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을 때였습니다. 15년간 FBI 수색 구조팀에서 일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든 깊게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어제도 밤 11시까지 딸 소피아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대학 기말고사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아빠, 유기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소피아, 아빠가 FBI 시험 칠 때도 그랬어. 포기하지 마. 침실 한쪽 구석에서 레인저가 자신만의 쿠션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절대 눈을 감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3년 전 멕시코에서 구조한 이후로 계속 그랬죠. 정확히 3시 17분이었습니다. 제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공무용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삐리리리링. 레인저가 번개처럼 일어나 귀를 바짝 세웠어요. 이놈은 제 휴대폰 벨소리만 들어도 긴급 출동인지 일반 전화인지 구분할 줄 아는 똑똑한 녀석입니다. 여보세요? 제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347 로드리게스 요원. 즉시 긴급 출동하세요. 상황실 앤더슨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급박했어요. 텍사스 힐 컨트리 전역 돌발 홍수. 추정 실종자 100명 이상. 잠이 확 깼습니다. 실종자 100명이요? 어디서? 과달루페강 상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 어린이 27명 포함해서 43명과 연락 두절됐어요. 기상청 발표로는 3시간에 250mm 집중폭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자 레인저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이놈은 제 행동만 봐도 출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출동 시간은? 지금 즉시요. 헬기팀도 대기 중이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합동작전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FBI 표준 작전복, 방수 재킷, 전술바지, 안전화, 방탄조끼. 평상시라면 입는데 5분 걸리는데 긴급 상황에서는 2분 만에 완료할 수 있어요. 레인저가 현관문 옆에서 자신의 구조견 조끼를 물고 와서 제 발치에 놓았습니다. 이놈도 출동 준비 완료라는 신호였죠. 좋아, 레인저. 차고에서 FBI 지급 검은색 SUV 엔진을 켰을 때 밖에서는 이미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쾅!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7월 4일 새벽 3시 20분,
저는 오스틴 북쪽 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레인저가 귀를 바짝 세우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 진돗개는 3년 전 리오그란데 강변에서 멕시코 카르텔 소탕 작전 중에 구조한 녀석입니다. 당시 총상을 입고 죽어가던 이 개를 수의사에게 데려갔고 회복 후 제가 입양했죠. 그 이후로 이놈은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십 번의 작전을 함께 했습니다. 후. 레인저가 낮게 숨을 내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놈은 폭풍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습니다. 지난 허리케인 하비 때도 기상청 발표보다 6시간 먼저 태풍의 방향 변화를 감지했거든요. 차량 무전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톰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 기상청 최신 데이터야. 새벽 1시부터 3시간 동안 힐 컨트리 지역에 250mm 집중폭우가 쏟아졌어. 과달루페 강 수위가 시간당 3m씩 상승 중이고 상류 캐니언댐 관리사무소에서는 30분 전부터 비상배수를 시작했다고 해. 250mm. 그 지역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이 단 3시간에 내린 겁니다. 제가 15년간 경험한 자연재해 중에서도 손에 꼽을 규모였죠. 앞유리에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돌려도 시야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인저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 레인저? 이놈이 이런 소리를 낼 때는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적의 매복을 감지했거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을 때죠. 3년 전 멕시코 국경에서 카르텔 저격수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도 똑같이 으르렁거렸거든요. 차량용 GPS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도로 침수. 우회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우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캠프에 고립된 아이들, 그 중에는 겨우 6살짜리도 있다고 했거든요. 오전 5시 47분 커빌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검은색 SUV 12대, 국가방위군의 카키색 군용 트럭 8대, 해안경비대 구조선 3척이 강변에 정렬해 있었죠. 임시구조본부 텐트에서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FBI 로드리게스 요원입니다. 현장 지휘관에게 배지를 내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스미스 대령입니다. 키가 190cm는 넘어 보이는 장년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과달루페 강 상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서 어린이 27명, 성인 16명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어요. 스미스 대령이 항공 사진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평소라면 폭 20m 정도의 과달루페 강이 200m 넘게 범람해 있었어요. 강물 색깔도 평소의 맑은 연두색이 아니라 진흙투성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헬기 접근이 가능한가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위험합니다. 돌풍이 초속 25m를 넘나들어요. 게다가 번개까지. 대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입로 3곳 모두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그때 레인저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의 귀가 바짝 서 있었어요. 5km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급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죠. 독일 셰퍼드 팀은 어디 있습니까? 존슨 하사와 렉스가 동쪽 루트로 우회를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미스 대령이 망원경을 건네줬습니다. 직접 보세요. 망원경을 받아 강 건너편을 살펴봤습니다. 약 800m 떨어진 곳에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의 2층 건물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지금은 그 사이로 엄청난 급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손전등으로 SOS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국제 조난 신호였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폭 200m의 급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심을 측정해봤나요? 시도는 했지만 해안경비대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빨라서 측정봉이 떠내려가요. 추정 수심 5m에서 8m 사이. 유속은 초속 10m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 속도면 성인 남자도 30초 안에 1km 하류로 떠내려갈 겁니다.
아이들이라면 수영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겠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인저가 갑자기 제 팔을 앞발로 핥히며 강 상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왈, 왈왈. 이놈이 이렇게 급하게 짖는 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뿐입니다. 뭔가 떠내려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망원경으로 상류를 확인한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 3개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선박용 컨테이너였습니다. 각각 길이가 12m, 너비 2.5m 정도 되는 대형 컨테이너가 물 위에 떠서 초속 15m로 돌진해오고 있었어요. 전 요원 강변에서 후퇴. 스미스 대령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산간 지역에 선박용 컨테이너가 있을 리 없어요. 가장 가까운 항구가 휴스턴인데 여기서 3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오전 7시 15분. 컨테이너 3개가 강변의 커다란 바위에 걸려 멈췄습니다. 안전 확보 후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구조용 밧줄을 허리에 묶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스미스 대령이 만류했어요. 물살이 다시 거세지면. 괜찮습니다. 레인저가 함께 갈 테니까요. 진돗개는 수영을 잘합니다. 특히 레인저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작년 허리케인 하비 때 휴스턴 침수 지역에서 17명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밧줄을 타고 강변으로 내려가면서 레인저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레인저. 물에 빠지면 안 돼. 이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컨테이너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구호물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방수 비닐포에 쌓여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각 포장지는 1kg씩 포장되어 있었고 대략 500개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포장지마다 뱀 모양 문신과 함께 스페인어로 엘세르피엔테 SERPIENT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코카인이었습니다. 순도 90% 이상으로 보이는 고순도 마약이 500kg이나 되었죠. 이거 완전히 다른 사건이네요. 제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DEA에 연락 바랍니다. 대량의 마약을 발견했어요. 10분 후 DEA 텍사스 지부에서 파견된 마르티네즈 요원이 헬기로 도착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히스패닉 여성으로 멕시코 카르텔 전문가였죠. 엘세르피엔테는 신타로와 카르텔의 분파예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서 추적 중인 조직이죠. 두목이 에두아르도 라 비보라 멘도사라는 자인데 FBI 최우선 수배자 명단에 있어요. 그때 레인저가 다시 귀를 바짝 세우더니 강 상류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왈.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 구조 헬기가 아니었어요. 엔진 소리가 달랐거든요. 신원 미확인 헬기 2대가 북쪽 상공에서 접근 중입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등록번호 확인. 멕시코 민간 헬기로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해보니 검은색 UH-1 휴이 헬기 2대였어요. 멕시코 등록번호 XA, MPG와 XA, VBR이 동체에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민간 헬기치고는 너무 군사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니 무장한 남자 6명이 급강하로 내려왔습니다. 각자 AK-47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전 요원 은폐하. 무장 조직 확인됐다. 스미스 대령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레인저가 제 앞에 서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죠. 털이 목 뒤에서부터 꼬리까지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기 2초 전에 레인저가 갑자기 제 바지를 물고 왼쪽 큰 바위 그늘로 끌고 갔어요. 탕탕탕.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총알 3발이 박혔습니다. 만약 레인저가 미리 끌어내지 않았다면 제가 맞았을 거예요. 오전 8시 30분. 텍사스 레인저스와 무장 조직 간의 15분간 교전이 끝났습니다.
카르텔 조직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해 체포됐어요. 다행히 우리 쪽에는 경상자 3명만 발생했죠. 레인저 덕분에 제가 무사했던 게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던 중 마르티네즈 요원이 컨테이너 바닥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이거 좀 봐요. 그녀가 방수 파우치에서 꺼낸 문서를 보여줬어요. 텍사코 에너지 코퍼레이션 화물 운송장이네요. 텍사코 에너지. 텍사스에서 3번째로 큰 석유 정제 회사였습니다. 본사가 휴스턴에 있고 회장이 윌리엄 R. 앤더슨이라는 65세 남자죠. 저는 6개월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포럼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운송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발송지가 베라크루스 항구네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도착지는 휴스턴이 아니라 코퍼스 크리스티 항구예요. 텍사코 에너지가 왜 멕시코에서 화물을? 더 이상한 건 날짜예요. 이 운송장 날짜가 오늘 7월 4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가 텍사스 내륙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게 바로 그때 레인저가 또다시 제 팔을 앞발로 핥히며 강 하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또 뭔가 떠내려온다. 이번에는 컨테이너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드럼통 12개가 물에 떠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각 드럼통은 높이 1m, 지름 60cm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재였고 노란색 삼각형 경고 표시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환경청에서 긴급 파견된 김 박사가 가이거 카운터를 들고 달려왔어요. 5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화학물질 전문가였죠. 방사능 수치는 정상입니다. 김 박사가 계측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표시는 잠깐, 이건 중국제 화학 폐기물 저장 드럼통이네요. 드럼통에 중국어로 위험화학품 마이너스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영어로 차이나캠 데인저러스 케미컬스라고 인쇄되어 있었죠.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은 중국 국영 석유화학 회사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기물이 왜 텍사스에? 갑자기 레인저가 꼬리를 말고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극도로 위험한 냄새를 맡았을 때뿐이에요. 3년 전 멕시코에서 화학공장 폭발 직전에도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독성가스 감지됩니다. 김 박사가 휴대용 가스 탐지기를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황화수소와 벤젠 화합물. 전 요원 즉시 상풍 지역으로 대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거대한 소음이 들려왔거든요.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긴급 상황. 긴급 상황. 캐니언 댐 관리사무소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댐 본체에서 길이 50m 균열 발견. 구조적 붕괴 위험도 레드. 6시간 내 하류 지역 전면 대피 권고합니다. 캐니언 댐. 1963년에 건설된 높이 85m, 길이 450m의 콘크리트 중력댐이었어요. 만약 붕괴된다면 저수량 45억 리터가 한순간에 쏟아져 내릴 겁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낮게 울부짖었어요. 이놈도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피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기숙사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구들과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구조 요청 어떻게 해야 하죠? 무서워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댐에서 하류로 정확히 1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소피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강 건너편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서 새로운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이 아니라 빨간색 비상등이었어요. 점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점점 마이너스 점, 선 마이너스 점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점, 점 마이너스 선, 점 마이너스 선, 점.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G 마이너스 E 마이너스 R. 27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저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6시간 후면 댐이 붕괴될 예정이고 제 딸도 12km 하류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왜 멕시코 카르텔의 마약과 중국 화학,
폐기물 그리고 미국 석유 회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인저가 제 손을 핥으며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레인저. 우리가 해결해야 해. 이제 단순한 홍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45분.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댐 붕괴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스미스 대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하류 대피령이 발령됐고 당신 딸이 있는 텍사스 대학교도 대피구역에 포함됩니다. 딸을 구하러 가야 할까? 아니면 캠프의 27명 아이들을 먼저 구조해야 할까? FBI 요원으로서는 당연히 더 많은 생명을 우선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캠프 구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다른 구조팀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마르티네즈 요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구조팀이 출동 중입니다. 힐 컨트리 전역에서 실종자가 500명을 넘어섰어요.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강 건너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저, 어디 가는 거야? 이놈이 물가에서 멈춰 서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입에 밧줄을 물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개. 그 급류에서 수영을? 하지만 레인저는 달랐습니다. 진돗개의 수영 실력과 체력은 다른 견종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놈은 작년 허리케인 때 4시간 동안 계속 수영하면서 17명을 구조했어요. 급류에 휩쓸리면서도 레인저는 꾸준히 대각선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200m 폭의 강을 15분 만에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밧줄 끝을 바위에 묶었습니다. 저놈이 브리지를 만들었네. 해안경비대 상사가 감탄했습니다. 30분 후 밧줄을 이용해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임시 교량이 완성됐어요. 제가 레인저와 함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건물 1층은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고 27명의 아이들과 상담사 4명이 2층과 옥상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위가 시간당 50cm씩 상승하고 있어요. 캠프 디렉터인 존슨 씨가 외쳤습니다. 2시간 후면 2층도 침수될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3명이 천식 환자였고 습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후송해야 해요. 8살짜리 에밀리를 안고 있던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어요. 레인저가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킁킁거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 북쪽 벽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레인저를 따라가며 벽을 살펴봤습니다.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건물 기초가 물에 침식당해서 구조적 불안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건물도 위험합니다. 1시간 내에 모든 인원을 대피시켜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밧줄 하나로 27명의 아이들을 모두 이송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레인저가 다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던 대형 고무보트 세대였어요. 저건 캠프에서 사용하던 래프팅 보트네요. 존슨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류에서는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오후 12시 30분. 첫 번째 보트에 아이들 9명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레인저가 선두에서 수영하며 안전한 루트를 안내했어요. 이놈의 방향 감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급류 속에서도 정확히 건너편 안전지대로 인도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트도 무사히 이송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천식 환자 3명과 상담사들을 태운 네 번째 보트가 출발할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에게서였어요. 아빠, 물이 3층까지 올라왔어요. 친구 7명과 옥상에 있는데 헬기가 안 와요. 소피아, 진정해.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마르티네즈 요원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방금 DEA 본부에서 연락 왔는데 텍사코 에너지 회장 윌리엄 앤더슨이 3시간 전에 사립 제트기로 케이맨 아일랜드로 도피했대요. 뭐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텍사코 에너지가 지난 2년간 멕시코 신타로와 카르텔과 비밀 계약을 맺고 정유시설을 마약 세탁에 이용해왔다는 거예요.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에서는 화학 폐기물 불법 처리 대가로 월 500만 달러를 지불했고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번 홍수는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 같아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말이죠. 텍사코 에너지 소유의 비밀 저장 시설이 캐니언댐 상류 2km 지점에 있었거든요. 레인저가 갑자기 제 팔을 물고 당겼습니다. 하늘을 보라는 신호였어요.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멕시코 헬기와 같은 기종이었어요. 또 카르텔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건 무장 조직원이 아니라 한 명의 중년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60대 백인 남성이었죠. 윌리엄 앤더슨이 아니에요. 제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네.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손을 들어 보였어요. 무기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FBI입니까?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이나캠 코퍼레이션 아메리카 법무담당 이사 리처드 김입니다. 윌리엄 앤더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앤더슨이 댐 폭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회사 비밀 문서인데 앤더슨이 댐을 폭파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폭발음이 상류에서 들려왔습니다. 쾅! 캐니언 댐 방향에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어요. 댐이 폭파됐다. 스미스 대령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전 지역 즉시 대피. 홍수파 도달 예상 시간 30분. 30분. 소피아가 있는 텍사스 대학교까지 차로 25분 거리였습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를 핥히며 차량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놈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를 구하러 가야 해요. 제가 스미스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홍수파가 레인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차에 올라타자 레인저도 뛰어올랐습니다. 3년 전 멕시코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놈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엔진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제 휴대폰에 소피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만약 못 만나더라도 아빠가 최고의 아버지였다는 걸 알아줘요. 절대 안 돼.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피아 아빠가 반드시 구하러 간다. 레인저가 앞발로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짖었어요. 왈. 맞아, 레인저. 우리가 해내자. 시속 140km로 달리면서 백미러를 통해 뒤를 봤습니다. 거대한 물벽이 산을 덮으며 우리를 향해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윌리엄 앤더슨과 텍사코 에너지, 멕시코 카르텔,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이 만든 거대한 음모.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댐까지 폭파한 것. 27명의 아이들은 구했지만 아직 제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후 1시 15분. 텍사스 대학교까지 8km 남았을 때 제 차량 뒤로 거대한 물벽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본 홍수파는 높이가 15m는 넘어 보였어요. 초속 50km로 모든 것을 삼키며 달려오고 있었죠. 나무, 건물, 자동차, 심지어 송전탑까지 한순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더 빨리!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레인저가 조수석에서 앞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이놈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아빠가 거의 다 갔어. 조금만 버텨. 제가 핸즈프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물이 4층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8명이 모두 옥상에 있는데 다리가 떨려서.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해. 아빠가 2분 안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때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차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윌리엄 앤더슨이네요. 제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케이맨 아일랜드로 도피했다던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앤더슨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FBI 요원, 차에서 내려와.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 뒤에서는 홍수파가 3km 지점까지 다가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무장 조직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레인저, 어떻게 하지?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차 창문을 발로 열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레인저, 돌아와. 하지만 이놈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로 옆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서 무장 조직의 측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뒤에 있던 총잡이에게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아! 그 남자가 레인저에게 다리를 물려 넘어졌어요. 그 틈에 제가 차를 급가속시켜 SUV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총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레인저가 혼란을 만들어준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레인저, 어서 타! 이놈이 전력으로 달려와서 달리는 차 뒤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오후 1시 17분. 텍사스 대학교 도서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 건물이 4층까지 침수되어 있었고 옥상에서 8명의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 딸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까지 가는 길이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수심이 3m는 넘어 보였어요. 게다가 5분 후면 홍수파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헬기는 언제 와요? 제가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강풍 때문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관제탑에서 답했어요. 풍속이 초속 30m를 넘어서. 그때 레인저가 다시 제 팔을 물고 당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소방서 트럭 한 대가 물에 반쯤 잠긴 채 있었어요. 사다리 차다. 다행히 엔진이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올라타고 레인저와 함께 건물 쪽으로 이동했어요. 수심 3m의 물을 헤치고 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대형 소방차라서 가능했습니다. 건물 옥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30m 사다리를 펼쳤습니다. 소피아, 먼저 내려와. 하지만 소피아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30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못하겠어, 아빠. 무서워. 그때 레인저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레인저, 위험해. 하지만 이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걔가 30m 사다리를 오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레인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레인저가 소피아에게 다가가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리고는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가 보낸 개구나. 소피아가 레인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신기하게도 레인저와 함께 있으니 소피아의 공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레인저가 앞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소피아가 그 뒤를 따랐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구조됐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내려온 순간 홍수파가 건물을 덮쳤어요. 쾅! 15m 높이의 물벽이 도서관 건물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만약 30초만 늦었다면 오후 3시 30분 홍수가 절정에 달했다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시구호소에서 소피아를 안고 있는데 FBI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드리게스 요원 윌리엄 앤더슨을 체포했습니다. 존슨 부국장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텍사코 에너지의 모든 불법 행위가 밝혀졌어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앤더슨은 지난 3년간 멕시코 신타로와 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수익을 석유 사업으로 세탁해왔어요. 동시에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의 화학 폐기물을 텍사스 땅에 불법 매립하고 월 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그럼 이번 댐 폭파는 증거인멸이 목적이었죠. 상류에 있던 비밀 저장 시설과 모든 서류를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컨테이너와 드럼통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레인저가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어요. 이놈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카르텔 조직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에두아르도 라 비보라 멘도사를 포함해 핵심 인물 12명을 모두 체포했어요. 이번 작전으로 북미 최대 마약 유통망이 붕괴됐습니다. 3주 후 워싱턴 DC FBI 본부 마이클 로드리게스 요원과 구조견 레인저에게 국민안전유공 훈장을 수여합니다. FBI 국장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는 자리에 제가 서 있었어요. 레인저도 특별 제작된 구조견 훈장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총 43명의 생명을 구했고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하며 환경 테러를 막아낸 공로를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레인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능력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레인저가 제 옆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멕시코 강변에서 죽어가던 그 개가 이제 국가적 영웅이 된 거죠. 소피아가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캠프에서 구조한 27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레인저가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레인저, 이제 좀 쉬자. 제가 이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무전기가 울렸어요. 긴급 출동.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대형 눈사태 발생. 스키 리조트의 관광객 50명 실종. 레인저가 귀를 바짝 세우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언제 출발하냐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레인저.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3년 전 리오그란데 강변에서 시작된 우리의 파트너십.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어디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레인저와 저는 함께 달려갈 겁니다. 진돗개 레인저.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가 미국 땅에서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한 마리 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